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인구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론이랑 인구 쇼크라는 책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질이 낮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파보는 도중에 엄청난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이게 일단은 123페이지나 돼가지고 제가 글을 적거나 혹은 영상을 가지고 만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보고서에서 기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1974년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인 NSSM-200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곳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연구 보고서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키신저 보고서라고 불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헨리 키신저가 맞습니다. 그 헨리 키신저가 작성한 보고서이고, 헨리 키신저는 영프 로스차 밑에서 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틀을 짜가지고 외교 정책을 펼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하 정책도 이 키신저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진행이 됐고, 이제 IMF 사건이 터졌는데 그 IMF 사건 터트린 이유도 이 키신저 보고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율이 개꼬라 박은 게 IMF 사건 이후부터 꼬라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로 대한민국 인구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IMF 사건 터트리고 IMF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엄청나게 가지고 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을 양성할 수 있는 운동을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차근차근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많아지면 미국이 왜 위험해진다라고 이야기했는지가 가장 궁금한 겁니다. 미국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이기는 하나 미국 내에서 필요한 원자재들 중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 1970년도 이 시기에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경제를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1974년대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4배 급등해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됐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원자재도 같이 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가지고 오는 원자재, 구리, 철광석, 주석, 우라늄, 석유 등등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서 미국 입장이 난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될 경우 미국 패권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 특히 키신저가 다른 나라에서 분쟁이라던가 내전이라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미국한테 극대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이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국가 단위 인구 감축 계획입니다. 그는 먼저 13나라를 콕 집어서 인구 감축에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들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태국, 이집트,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과 엄청나게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분쟁이 생기고 내전이 생기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입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미국한테 파는 물량들이 적어지게 되면 미국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또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면 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인구 감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 나라를 선정한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날려야 됐고, 둘째는 산업화 초기 단계로 식량, 에너지, 광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자원 소비가 빠르게 될 곳을 선정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폭동이나 쿠데타나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미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인구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군사적 전략 요충지라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없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미국은 중국이랑 수교를 맺고 있는 중이었고 중국의 저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구수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중국은 대약친 운동으로 인해서 식량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자 먹을 입이 많아져가지고 중국 정부는 한전후 운동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알아서 잔여를 줄이겠다라고 인구수를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던 거죠. 자, 그렇다면 보고서 안에서 인구수를 어떻게 감축해야 된다라고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획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과 사회 진출을 활용하라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성의 권리랑 평등, 교육을 통해서 출산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여성이 사회적인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이나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 전부 다 키신저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키신저 보고서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임신 출산에 대해서 안 좋게 프로파간다를 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혼은 남성 위주인 가부장 제도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육아는 여성만 희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반복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시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 여성은 자신의 몸은 자기 것이니까 아이 낳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유도를 하자. 그렇다면 한번 지금 현 상황을 봐보자고요. TV에서, 교과서에서, 광고에서 아이를 갖지 않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능에서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연예인들이 여행 가는 방송 등등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은 배제시키고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포장을 시켜서 혼자 사는 인생이 즐겁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계속한 겁니다. 세뇌를 계속 시킨 거라고요. 드라마에서 결혼 장면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끔 만들거나 혹은 결혼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못하게끔 세뇌를 시켰습니다. 여성 주인공들 전부 다 독립적인 커리어 우먼으로 등장시켜가지고 들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잘 살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을 심어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남성보다 우월하다라는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남성과의 교류를 끊어라, 여성들만의 세상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신저 보고서 안에서 여성은 사회 진출을 하게 될 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 욕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육받은 여성은 피임과 낙태, 임신 출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자녀 수를 계획적으로 낳을 생각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초혼 연령이 올라가게 되고 첫 출산 연령이 높아져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많이 낳을 수 없게 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작은 가족의 행복, 많은 자녀는 가난의 원인이다 라는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1인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자꾸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인 가족이 정상인 것 마냥 지금 프로파간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도 산하 정책할 때 많이 낳는 것보다 한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국가가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바보라는 말을 유행시켰는데 이 또한 출산율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언어 전략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미 1970년도 때 나왔던 이 보고서의 내용 그대로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성교육 파트입니다. 애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걸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인구 감소를 일으키기 위한 그들의 계획입니다. 성교육만 강조하고 순결 교육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 대신 피임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변질된 성교육을 통해서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관계는 너무 쉽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만들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또한 낙태가 싫게 되면 애를 국가한테 맡기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진행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해외로 입양하는 그 아이 수가 엄청나게 많고 전 세계 1위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보호출산제까지 나왔습니다. 출산할 때 여성들이 얼굴을 안 보여도 되고 이름을 안 밝혀도 되고 그냥 애만 낳고 국가한테 맡기면 됩니다. 이런 미친 시스템이 나와버린 겁니다. 출산이 책임이 아니라 그냥 실수해도 괜찮은 것이라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행동했던 게 페미니즘이고 이것을 서포트해줬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었는지, 낙태를 했었는지, 출산을 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성의 과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국 남성들은 자국 여성들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혼인율과 출산율이 개박살 나게 되면 인구수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겪었고 이제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도 K드라마, K영화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출산을 안 하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문화를 주도한 게 미국이었고 헐리우드였다면 2020년대는 한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미친 역병을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 키신저 보고서 안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은 국가 기관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인구수를 제한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식량, 식수, 의약품이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이때 키신저 보고서에는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게 식량 지원, 개발 자금, 보건 협력은 없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해서 인구 정책을 동의하게끔 유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유엔이 물자나 지원 물품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게 줄 때 인구수 제한 정책을 실행해야만 줄 수 있다고 딜을 걸어서 산하정책이나 피임도구, 낙태 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진행했습니다. 또 WHO에서 필수 의약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필수 백신을 맞춰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 유아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하지만 아이를 계속 낳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백신을 맞춰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수를 줄여야 하지만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단위로 인구 감소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조건을 거절한 나라 중에 필리핀이 있는데 필리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미국의 원조가 끊겨서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이 지금 못 살게 된 이유가 이때의 산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박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기관은 USAID, UNFP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USAID는 낙태, 불임시술, 강제 피임 정책을 지원한 곳이고 UNFPA라는 기관은 낙태와 젠더 운동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했던 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키신저 보고서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고서를 최신화해서 현대에 맞춰서 나온 전략이 있는데 그게 바로 ESG입니다. ESG 구조는 키신저 보고서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신저 보고서를 참고해가지고 ESG 아젠다를 만들어서 운동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인구가 늘어나면 미국의 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반란이나 내전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ESG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를 핑계를 가지고 인구가 계속 소비를 할 경우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ESG의 핵심은 탄소세인데 탄소세는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경제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투자 위축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식량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물가는 오르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부터 굶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덜 먹고 덜 소비하고 덜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Z세대에서 출산은 환경 파괴라는 인구 감소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동일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원은 유한하고 소비를 통제한다 라고 했다면 2000년대에 만들어진 ESG 아젠다는 탄소는 유한하고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누가 얼마나 많이 어떤 자원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ESG를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당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도 특히 이재명입니다. 또 AI, 로봇, 자동화는 이 보고서의 연장선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난한 계층에서 인구수 증가는 고용 기회 부족과 함께 정치적 불안, 폭동, 체제 전복 시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굴 줄인다는 것일까요? 한창 일을 해야 되는 2030, 40 세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를 팽창하고 물건을 계속 만들게 된다면 자원은 고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경제 팽창은 소수에게만 돌아가게 하자라는 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일자리를 줄여버리게 되면 가족 부양이 불가능해지고 결혼 출산은 회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구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하나가 딸려옵니다. 그게 바로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WEF에서 2030년도에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은 모을 수 이전에 일자리를 없애가지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WEF에서는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으며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게 가족, 노동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아젠다를 실행하고 있는 곳은 민주당이고 선거 공약으로 가지고 온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AI 시대를 만들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구 감축을 위해서 만든 키신저 보고서의 연장선인 그들의 아젠다입니다. 또한 유엔과 IMF 보고서에서 AI와 자동화는 장기적으로 출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말은 인구수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AI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할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현대노조 민노총이 과연 사람 새끼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물건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꾸준히 AI와 로봇화, 자동화를 엄청나게 계속 개발. 기업은 인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AI 로봇은 통제가 가능하며 24시간 내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이 보고서에서 인간은 너무 많이 태어나서 문제다 라고 적혀 있지만 AI 로봇 시대에서는 인간의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쓸데없이 많아서 문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똥86, 영포티, 2030 세대 전부 다 몰수시킬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있습니다. 똥86과 영포티는 경제 성장에 대한 혜택을 받았는데 그걸 더 받고 싶어가지고 국민연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민연금이 병신 같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2030은 세금이 꾸준히 나가게 되는데 노인이나 똥86, 영포티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프랑스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금을 다 떼고 나면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노인들에게는 꾸준히 안정적인 돈이 들어오자 청년 세대들에서 전부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버려서 국가의 세수가 마르게 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가 되어서 전부 다 절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하시면 솔직한 여자부터 시작해서 칸중국 코리아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똑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진행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없으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공멸하는 결말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가 국민연금 개혁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1974년도에 쓰였던 보고서가 지금 2020년대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게 지금 UN, WHO, ESG, AI,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었고 학교와 뉴스에 정책에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알고 대비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